국립 난대수목원 유치를 두고 거제시와 완도군이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유치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창원 스타필드 공론화 결과가 10월 2일 발표됩니다.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찬반 측의 활동도 본격화됐습니다. 경남도청 잔디광장에 물놀이장이 만들어졌습니다. 도심 속 무료 피서지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여름 휴양지로 잘 알려진 거제 저도가 9월부터 일반인에게 공개됩니다. 전망대, 해수욕장 등이 임시 개방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1,000억 원 규모의 국책 사업인 국립 난대수목원을 놓고 거제시와 전남 완도군이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거제시 곳곳에는 유치를 염원하는 현수막이 내걸렸고 시민들도 한마음으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거제 시내 곳곳에 국립난대수목원 유치를 희망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대형 전광판에도 쉴 새 없이 홍보 영상이 나옵니다. 거제시와 시민들이 난대수목원 유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설치한 겁니다. 수목원이 조선어 침체로 어려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란 기대감에 서명운동도 한창입니다. 거제 인구 25만여 명 중 이미 14만여 명이 힘을 보탰습니다. 서명이 6만 명 목표로 했지만은 워낙 시민의 열망이 떴기 때문에 14만 6천 명 정도가 서명을 했습니다. 그걸만 봐도 거제 시민이 얼마나 갈망을 하고 있고 열망을 한다는지 충분히 알고 있을 겁니다. 1,0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인 난대수목원. 지난해 9월부터 일찌감치 유치전에 뛰어든 거제시는 난대성 수목이 자생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후 조건은 물론 제주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이란 지형적 조건은 넓은 군락지를 갖출 수 있어 완도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수목원 예정지가 국유림으로 보상비가 들지 않은 점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는 남북으로 길고 동서로 또 넓은 이런 지형적인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다양한 지형만큼이나 식물종이 난대 식물종이 오히려 더 다양하다고 봅니다. 다음 달 6일 거제를 찾는 실사단을 막기 위해 만반의 준비에 나선 거제시. 오는 8월로 예정된 국립난대수목원의 유치를 위해 거제가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2달간 기간을 연장한 창원 스타필드 공론화 결과가 10월 2일 발표됩니다. 세부 일정도 나왔는데요. 시민들에게 입장을 알리기 위한 찬반 측의 활동도 본격화됐습니다. 송국회 기자입니다. 지난 9일 교통 상권조사 진행으로 2달의 기간 연장을 밝힌 창원 스타필드 공론화. 궁금증을 자아냈던 세부 일정이 공개됐습니다. 교통 상권 약식 실태조사 기간은 7월 26일부터 한 달. 시민 참여단 추가 표본 조사를 거쳐 19일 최종 참여단을 선정합니다. 교통 상권 약식 실태조사와 함께 찬반 양측이 참여하는 2차례 정도의 방송 매체 토론회는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찬반 측 의견을 담은 자료집이 17일 나오면 시민 참여단의 수기 토론회가 21일과 28일부터 29일까지 2차례 열립니다. 최종 권고안은 10월 2일 발표됩니다. 시민 참여단 추가 조사 규모는 1,500여 명으로 결정됐습니다. 2달간의 공론화 기간 연장에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론화 기간 중에 2차례의 방송 토론, 그다음 18시간에 거친 시민 합숙 토론이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론은 물론이고 전문가 그리고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부 일정의 확정으로 공론화가 속도를 내면서 찬반 측의 활동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입점 여부를 결정하게 될 시민 참여단이 중요한 만큼 지역의 공감대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았지 않는 공론화 시민단을 설득하기 위해서
가면 갈수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접근할 것이고요. 지금 가는 데 있어 비율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대로 만들어서 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한편 최근 제기된 시민 참여단 비율 논란은 이를 열릴 소통협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국혜입니다. 휴가철인 요즘 어디 갈지 고민인 분들 많으실 텐데요. 경남도청 잔디광장에 물놀이장이 만들어져 많은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도심 속 피서지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김수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새파란 잔디광장에 등장한 물놀이장. 푹푹 찌는 찜통더위도 잊은 듯 북새통을 이룹니다. 누구보다 신이 난 아이들에게는 친구들과 추억을 만드는 공간으로 친구랑 왔고 엄마랑 같이 왔고 재밌었던 건 미끄럼틀 타는 게 제일 재밌었어요. 휴가철 갈 곳을 고민하던 엄마 아빠에게도 제격입니다. 어린이집 방학을 해서 오게 됐고요. 집이랑 가까워서 그리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서 좋아서 오게 됐습니다. 네, 좀 도청 앞에 이렇게 놀러 온 건 처음이었는데 좀 색다르고 이렇게 해줘서 되게 고마운 것 같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문을 연 경남도청 잔디광장의 어린이 팡팡 물놀이장. 약 200명이 놀 수 있는 다양한 크기의 수영장과 워터슬라이드, 다양한 체험시설로 꾸며졌습니다. 만약의 상황을 대비한 안전요원까지 갖췄습니다. 요즘 지자체에서 공원 등 외부의 물놀이장을 운영하긴 하지만 이렇게 관공서 바로 앞에 물놀이장을 만든 건 진풍경입니다. 도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자원을 어떻게 개방하고 공유하면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좋아해 주실까 하는 그런 궁금증에서 시작된 행사고요. 도심 속 피서지로 관공서의 이색적인 공간으로 입소문을 타고 개장 첫날에만 무려 1000여 명이 다녀간 경남도청 물놀이장. 이 도청 물놀이장은 오는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경남 도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여름철 급성 바이러스 질환 수족구병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난해보다 2배 넘게 관찰됐는데요. 면역 체계가 약한 어린아이의 경우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방 백신이 없는 감염병이라 무엇보다 걸리지 않도록 예방 수칙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몸에서 열이 나고 입이나 손, 발에 붉은 반점이 나타납니다. 영유아에서 주로 발생하는 수족구병 초기 증상입니다. 7일에서 10일 정도면 자연적으로 낫게 되는데 드물게 합병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어린아이의 경우 뇌염이나 폐부종 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여름철 급성 바이러스 질환인 수족구병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전국 10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4일부터 일주일간 수족구병 증상을 보인 환자는 1000명당 65.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수족구병은 현재 예방 백신이 없는 감염병입니다. 침이나 콧물 등 감염된 사람의 분비물, 오염된 물건을 만지는 경우 감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집단 생활을 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빠르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올바른 순식기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이런 집단 생활하는 곳에서는 장난감이라든지 놀이기구들을 철저히 소독을 하거나 위생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보건당국은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빠르게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대통령의 여름 휴양지로 잘 알려진 거제 저도가 9월부터 일반인에게 공개됩니다. 30일 오후 탐방 행사를 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9월쯤 저도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며 2017년 대선 공약을 지키게 돼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함께한 김경수 도지사와 변광용 거제시장에게 저도 개방으로 거제 지역 경제와 관광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저도는 오는 9월부터 1년간 산책로와 전망대, 해수욕장 등이 임시로 개방되며 청해대 등 군사 관련 시설은 개방되지 않습니다.
30일 오후 4시 10분쯤 김해 장유동의 한 초등학교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철근이 무너져 내리면서 63살 A씨 등 작업자 3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2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다 지지대가 무너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옛 양산시였던 양산군의 지도가 공개됐습니다. 양산시립박물관은 19세기 초반 지금의 양산시의 지형을 수묵담체 기법으로 상세하게 그린 양산군 지도를 수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산군 지도는 현존하는 양산 고지도 중 유일하게 대로를 따라 주점 위치를 자세히 표시하고 있어 당시 양산이 교통 요충지란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지도는 올해 4월 우리나라 한 문화재 수집가가 일본의 한 경매장에서 구입한 것을 양산시가 다시 사들이면서 우리나라에 알려졌습니다. 오는 9월부터 만 7세 미만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금까지 만 6세 미만에 지급하던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만 7세 미만까지 확대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남도는 각 시군에서 7, 8월 중에 사전 안내문이 발송될 것이라며 이번 아동수당 확대로 3만 2천여 명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동수당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남 강소특구 비전 선포식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31일 창원 그랜드 머큐어 엠베세더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강소특구로 신규 지정된 창원과 김해, 진주의 특구별 특화산업 육성 방안과 지역 자생적인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강소특구는 기존 연구개발 특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대학과 연구소, 공기업 등 지역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연구개발 특구입니다. 제19회 밀양공연예술축제가 8월 1일 개막합니다. 이번 축제는 연극으로 떠나는 즐거운 휴가란 주제로 8월 1일부터 6일까지 밀양연극촌 등 밀양시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밀양시는 밀양공연예술축제 첫날 오늘 처음 만드는 뮤지컬이란 개막 공연과 함께 축제 기간 모두 44편의 작품을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에서 마지막 남은 밀양의 100원 택시가 사라집니다. 밀양시는 8월 1일부터 100원 택시 명칭을 아리랑 택시로 바꾸고 100원이던 주민 부담금도 1,0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요금 인상은 지난 4월 오른 일반 택시 요금과의 형평성과 다른 지역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주민 부담금 인상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운행 지역을 74개 마을로 확대했습니다. 양산시가 도내 최초로 명예시장을 운영합니다. 양산시는 소외계층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한다는 취지로 사회복지와 어르신, 장애인을 대표하는 3명의 명예시장을 뽑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시장은 실제 김일권 양산시장의 시정활동에도 참여하는 등 정책 제안과 자문 역할도 담당합니다. 밀양시가 31일 밀양강 일원에 치어 5만 2천여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밀양시는 베스 등 외래 어종이 늘어나 우리나라 토종 어종이 줄어 어민 소득까지 감소하고 있다며 뱀장어와 잉어, 붕어 등 치어 5만 2천여 마리를 방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방류된 토종 어종은 경상남도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연구센터가 무상으로 지원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서 방생하는 가스로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이 창원에 들어섰습니다. 창원시는 31일 덕동 매립장에 매립가스 자원화 시설을 준공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 시설은 한 민간 기업이 24억 원을 들여 설치했으며 기업은 한전에 전기를 팔아 투자금을 회수하고
창원시는 전력 판매와 탄소 배출권 매각 대금의 25%를 받습니다. 시설은 매립장의 메탄가스가 탈 때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하는 방식입니다. 진해 지역 시민단체가 창원시가 진해에 추진하고 있는 이순신 동상타워 건립을 지지했습니다. 이충무공 호국정신선양회 등 진해 지역 시민단체는 30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워 건립으로 진해는 사계절 관광객이 찾아오는 체류형 관광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순신 동상타워가 건립될 수 있도록 비행안전구역 등 문제 해결을 위해 군부대와 협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우리 지역 인사동정입니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은 8월 1일 오전 9시 행정국 부서장들과 회의를 갖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오전 11시 당정협의회에 참석합니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오전 11시 BNK 경남은행 사랑나눔재단과 이웃돕기 성품 기탁식을 갖습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저녁 7시 반 밀양공연예술축제 개막식에 참석합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오후 8시 블루나이트 2019 바다로 세계로 행사에 참석합니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오전 11시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 통영발전위원회에 참석합니다. 한정우 창녕군수는 오전 11시 반 창녕군 4H연합회와 간담회를 갖습니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오후 4시 반 이웃돕기 성금 기탁식을 갖습니다. 날씨입니다. 푹푹 찌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요일 낮 동안 서부 내륙에는 한 차례 소나기도 내렸지만 더위의 기세를 꺾기엔 역부족이었는데요. 창원 33도, 양산은 35도까지 오르며 매우 무더웠습니다. 통영과 거제를 제외한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가장 더운 시간인 정오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더위는 날로 심해지겠고요. 밤에도 뜨거운 열기가 식지 못하면서 열대야 현상도 이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지만 짙은 안개로 가시거리가 짧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밤낮 없는 더위에 온열 질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카페인이나 탄산이 들어간 음료보다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물로 샤워해 체온을 낮춰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CJ 헬로 경남 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